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차시 수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회문화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중에서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기능론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 기능론과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 이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능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회 구조가 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사회는 조화롭고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다. 이걸 생각하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 사회가 항상 그랬었나요? 아니죠. 분명히 싸움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게 바로 갈등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갈등론은 자,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느냐? 자, 바로 다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 사회는 희소 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희소 가치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그런 가치 있는 것들 분명히 있을 텐데 돈,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집단, 즉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대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갈등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이었죠. 거시적 관점이라면 사회 구조나 제도를 통해서 보는 건데, 자, 이 갈등론도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나 제도는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장 장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조와 제도의 기능은 누가 만들었느냐? 지배 집단이 강제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기능론에서는 구조나 제도는 상호 의존 관계였고 이 기능과 역할을 누가 만들었다 했었어요? 구성원 모두가 합의했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구조나 제도라는 게 지배 집단, 자, 여기 있는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희소 가치를 둘러싼 대립을 할 때 누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지배 계층이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회는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할까요? 변화되기를 원할까요? 그렇겠죠. 피지배 집단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회 구조나 제도는 긴장, 대립, 투쟁을 가져오게 된다. 왜? 지배 집단만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계속 싸우게 될 거고, 그런 싸움 속에서 사회는 변화해 가겠죠. 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면 새로운 방향의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변화를 중요시한다 라는 이론이 바로 갈등론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기능론에서는 사회 유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보수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했었죠. 근데 갈등론에서는 사회 변화를 중요시한대요. 그러면 얘는 보수가 아니겠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보수에 대비되는 말 바로 뭐? 그렇죠. 진보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보수는 안 좋은 거, 진보는 좋은 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수는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고 진보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단 갈등론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진보주의적인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갈등론은 항상 싸움이 발생한다는 이론이에요. 항상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얘기한다면 긴장, 대립, 투쟁을 불러온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사회가 진짜 항상 싸우고 대립하고 투쟁하기만 하나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로 협동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얘는 항상 싸운다라는 이론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사회의 조화와 협동, 균형적인 측면은 설명이 곤란하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게 돼요. 게다가 얘는 어떻게 나누었느냐?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 집단으로 나누고 이 둘 사이는 항상 싸운다. 그래서 지나치게 대립 갈등의 측면에서 봤다라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는 이론이 바로 갈등론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능론과 많이 대비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갈등론은 기능론과 항상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얘기를 한다면 이 기능론과 이 갈등론 뭐가 옳은 거예요? 기능론이 옳아요, 갈등론이에요? 우리 사회가 항상 싸우기만 하나요? 우리 사회가 항상 조화롭고 안정되기만 하나요? 아니죠. 조화로울 때도 있고 갈등적일 때도 있고. 그러면 사회를 보는 관점이니까 우리는 기능론으로 볼 수도 있고 갈등론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 조화가 중요하지 뭐 하나가 더 중요한 이론이다 라고 보면 안 되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기능론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기능론과 갈등론은 이 구조나 제도를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이거와 대립되는 관점이 바로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었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를 어떻게 본다? 사회의 구성요소는 개인이고 제도나 구조도 결국에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 개인들이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는 그 구조나 제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 개인의 행동을 연구를 해야 된다. 즉, 인간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거기 때문에 구조나 제도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게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상호의존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상호의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에요. 상호의존은 기능론에서 썼죠. 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상징이 뭐냐? 상징이 뭘까요? 자, 우리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기호 이런 것들을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OTL 다시 자, 우리 이거 OTL이라고 읽고 우리 뭐라고 표현할 때 이걸 많이 써요? 그렇죠. 좌절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죠. 왜? 사람 머리, 등, 팔, 그리고 다리 이렇게 엎드려서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이걸 딱 보고 좌절이네 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런 기호들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이라고 하면 되겠죠. 즉 인간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니까 이런 상징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도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상황정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자, 정의가 뭐예요? 정의라는 것은 다르게 하면 정의 내려봐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해보세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이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자, 신발을 팔기 위해서 우리 판매 사원을 2명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면은 장사가 잘 되겠냐 안 되겠냐 한번 알아와라 라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었어요. 자, 여기에서는 신발을 아무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신발을 팔면은 안 팔리기 때문에 쪽박 찰 겁니다. 여기에서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신발을 아무도 신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한 켤레씩만 산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대박 날 겁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자, A가 옳은 거예요? B가 옳은 거예요? 뭐가 옳다고 할 수 없죠. 왜? A라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B라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즉, 인간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따라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작게 보는 관점이잖아요. 작게 보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지만 또 이런 한계점을 가집니다. 어떤 한계점이냐?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 구조나 제도의 힘을 간과한다. 사회 구조나 제도의 힘을 간과한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즉, 작게만 보기 때문에 큰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개개인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상황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신발 팔 수 있습니다. 대박이라고 한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대박 난다라고 해석을 했고, 다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의 관점을 먼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그 사람의 사고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얘는 그것을 간과했다라는 거죠. 무조건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 사고작용도 다음과 같은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징적 사고작용론으로 보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 없다면 얘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능론, 갈등론과 함께 조화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거시가 옳다라고 할 수도 없고 미시가 옳다라고 할 수도 없고 기능론이 옳다라고 할 수도 없고 갈등론이 옳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옳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각각의 관점에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시간에 걸쳐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거시, 미시. 거시에는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미시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다음과 같은 특징들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기에서 잘 해두면 우리 저 뒤편으로 가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때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